5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박영수는 78세의 몸을 이끌고 대문 앞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뻣뻣했지만 매일 아침 이 작은 일상이 그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동네 마트 전단지 사이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발송인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흰 봉투 위에 떨리는 글씨로 쓰인 박영수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영문을 모른 채 편지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달랑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봄나무 아래, 그 약속 아직 기억하나요? 글씨를 본 순간 영수의 손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봄나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영수는 주저앉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글씨체, 이 표현, 그리고 봄나무라는 말.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그 이름이 입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은희.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4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것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잔 마셨지만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보니 오래전에 써놓고 이제서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영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 뒤쪽에 접어둔 조그만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지고 다닌 작은 보물이었습니다. 꽃잎 모양으로 수놓아진 분홍색 손수건. 은희가 마지막 날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영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8살 청춘이던 자신과 예쁘고 똑똑했던 은희. 마을 언덕 위 봄나무 아래에서 나눈 달콤한 속삭임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이 나눈 약속. 50년 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만나자. 그때는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다음 날 사라졌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영수는 몇 년 동안 기다렸지만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은희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나무에 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봄나무도 지금쯤 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은희가 살아있을까요? 혹시 이 편지를 은희가 보낸 걸까요? 영수는 달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50년 전 약속한 바로 그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날짜에 맞춰 편지를 보낸 게 틀림없었습니다. 1973년 4월, 만 18세였던 박영수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영수에게 세상은 아직 좁고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가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린 건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김은희라는 여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은희는 영수가 지금까지 본 소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똑똑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서울 사투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목소리까지. 처음 은희를 본 건 시골역 앞이었습니다. 영수는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은희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역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찾으세요? 영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씨 댁을 찾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을에서 김씨 성을 가진 집은 여러 곳이었지만 영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학생이 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은희를 김서방댁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은희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며 도시에서 본 것들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은희에게 끌렸습니다. 방과 후면 두 사람은 함께 강가를 걸었습니다.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신기했나 봅니다. 서울에는 이런 맑은 강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은희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마을 언덕 위에 있는 봄나무 아래였습니다. 수령이 100년도 넘은 큰 나무였는데 봄이면 하얀 꽃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나무 아래 평평한 바위에 앉아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야, 나 이 마을이 좋아. 은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왜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그런 은희를 보며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은희가 좋아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은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수야, 나 곧 떠나야 해.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 사정이 생겼어. 다시 서울로 가야 해.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희가 떠난다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내일 아침 기차로.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영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은희를 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봄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나무 아래에서 은희가 영수에게 작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날 기억해줘. 분홍색 실로 꽃잎을 수놓은 예쁜 손수건이었습니다. 영수는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영수야, 약속 하나 해줄래? 무슨 약속이요? 50년 후 2023년 4월 15일.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50년 후요? 그때면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어있겠지만 꼭 여기서 만나자. 약속해줄래?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은희와의 약속이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은희를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은희가 영수를 돌아봤습니다. 잊지 마, 우리 약속.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영수는 옆구석에서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나고 나자 그 남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영수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수건과 약속은 영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은희가 떠난 후 영수의 일상은 색깔을 잃었습니다. 매일 걷던 강가 길도 함께 앉던 봄나무 아래도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은희에게서 소식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은희가 머물렀던 김서방 댁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은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집 사정이 급했나 봐. 밤사이 짐을 싸서 새벽에 떠났어. 주소도 안 남기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은희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은희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은희가 왜 갑자기 전학을 간 건가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했나 봐. 더 이상 묻지 마라.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영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영수는 군대에 갔습니다. 2년의 군 생활 동안에도 은희를 잊지 못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은희를 찾아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김은희라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영수는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기구를 파는 가게였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갔고 영수는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선을 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지만 은희만큼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해서 나가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리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어 나무에 꽃이 필 때면 은희가 생각났습니다. 50년 전 약속도 가끔 떠올랐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점점 가까워지는 날짜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갔다가 멀리서 은희를 닮은 여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며 체형이 영락없이 은희 같았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따라갔지만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 은희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영수는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그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봄나무 아래 그 약속. 분명 은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직접 보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손수건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50년 동안 품에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색깔이 많이 바랬지만 꽃잎 모양은 선명했습니다. 은희가 직접 수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쁘게 만들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50년 전 약속한 4월 15일. 영수는 봄나무 아래로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은희가 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까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은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희에 대한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5일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은희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18살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희가 본다면 알아볼까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지갑에서 은희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은희와 함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 봄나무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뛰어갔지만 이제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올랐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영수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은희와 함께 걸었던 이 길. 그때는 모든 게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논밭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옛날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봄나무로 올라가는 언덕길은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흙길과 양옆의 풀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마을 풍경까지 50년 전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희가 와 있을까요? 나무에 가까이 가면서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앉았던 평평한 바위만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은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영수는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멀리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희일까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은희가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실망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러 온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영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영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수님이세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희의 딸입니다. 영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희의 딸이라니. 그럼 은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머니는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희가 죽었다니. 50년을 기다린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편지와 비슷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신 일기예요. 영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이 날짜에 이곳에 오셨어요. 영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죠.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가 매년 왔다니요. 그럼 자신과 몇 번이나 엇갈린 건가요? 어머니는 영수님이 행복하게 사셨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은희의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은희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빼곡하게 쓰인 은희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6월 16일. 오늘 영수를 두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일기는 은희가 마을을 떠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나까지 서울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전 역에서 본 양복 남자가 은희의 오빠였구나. 은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75년 3월 2일. 결혼하라는 압박이 심합니다.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나를 어떤 사업가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영수가 그립습니다. 1976년 8월 15일. 결국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영수를 생각합니다. 1980년 4월 15일. 오늘은 영수와 약속한 날입니다. 못 갔지만 마음으로는 봄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영수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1990년 4월 15일. 드디어 봄나무 아래에 갔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었지만 영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올까 싶어 기다려봤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0년 4월 15일. 자신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은희가 왔는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1995년 4월 15일. 또 갔습니다. 영수를 닮은 사람을 장터에서 봤습니다.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쳤습니다. 정말 영수였을까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장터에서 본 뒷모습. 그게 바로 은희였던 것입니다. 2010년 4월 15일.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영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봄나무 아래에서 기다려봤지만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15일.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몇 년 못 산다고 합니다. 영수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영수에게 갔습니다. 미안해요, 영수야. 2022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봄나무 아래에 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딸아이가 이 일기를 전해줄 거예요. 5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희가 5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과 몇 번이나 엇갈렸다니.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영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50년 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년 4월 15일이면 봄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우리 참 바보 같죠.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어서 기뻤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손수건도 간직하고 있나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손수건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딸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꼭 만나요. 그때는 18살 모습으로 만나요. 영원히 사랑해요. 은희가. 편지를 다 읽은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이 결국 만나지 못했다니. 그때 문득 뭔가 부드러운 것이 영수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은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꽃잎 모양 손수건이었습니다. 은희의 딸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두 개의 손수건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한 쌍의 손수건이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은희의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알려드릴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산소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50년 만에 은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김은희라고 새겨진 이름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영수는 가져온 꽃을 놓고 두 개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고 하나는 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늦었지만 왔어. 영수는 비석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약속 기억하고 있어. 봄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계속 엇갈렸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매년 와서 기다렸다는 거 알아. 나도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영수는 손수건 두 개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수건도 만났어. 50년 만에 말이야. 그때 멀리서 은희의 딸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를 혼자 두고 싶어서 멀리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영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은희가 행복했기를 바라.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비석에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봄나무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영수는 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희야, 이제 우리 약속 지켰다.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 늦었지만 그래도 지켰어.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젊은 은희가 자신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18살 때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바람소리에 섞여 은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만난 것 같았습니다.
꽃잎들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영수는 젊은 시절 은희와 함께 걸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었던 그 시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50년 만에 은희를 만났습니다. 비록 다른 방식이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은희의 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봄나무 아래에서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딸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꽃잎들을 흩뜨렸습니다. 그 속에서 잠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봄날의 약속처럼 영수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은희와의 사랑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이어진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